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암 생존자의 영양 식사 관리를 위해서 강의를 맡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정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양 식사 관리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 재발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올바른 식사 및 생활 습관에 꾸준한 실천을 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알아볼텐데요. 탄수화물은 55에서 60%, 단백질은 15에서 20%, 지방은 20에서 25%를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열량 영양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고요. 가장 많이 섭취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밥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얘도 1g당 4kcal입니다. 이 식품은 몸을 구성하고 호르몬과 효소 성분을 담당하고 요즘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내고 있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고 신체를 보호하며 신경 조직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고 음식의 맛을 고소하게 합니다. 다음 영양소 기능은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조절 영양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3대 영양소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식품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몸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은 체내 대사를 조절하는데요. 결핍이 되면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빈혈, 구루병, 피부병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무기질은 몸을 구성하고 체내 여러 기능을 조절합니다.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인 같은 그런 무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은 체중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체온 유지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요. 혈액의 주 성분으로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1.5에서 2리터를 권장하는데요. 어느 정도 양이냐면 우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PT병, 그 큰 거 한 병 정도 양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식사 원칙은 균형식, 일명 건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알맞은 양을 골고루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원칙으로 첫 번째, 내게 알맞은 양을 식사하는 원칙을 세우시고, 두 번째는 골고루 먹기 위해서 그 원칙을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데 원칙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표준 체중을 알아볼까요? 체중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키, 표준 체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체중을 구하는 공식은 법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키 곱하기 키 곱하기 22, 여자는 키 곱하기 키 곱하기 21로 공식을 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비만도를 알아보는 공식입니다. 다음으로 표준 체중 예를 구해 보겠습니다. 여성을 예를 들었을 때 키가 160인 사람이 현재 62 몸무게, 저울에 올라갔을 때의 몸무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의 표준 체중은 얼마인지 공식을 내보겠습니다. 1.6 곱하기 1.6 곱하기 20을 하면은 54 kg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죠. 나는 54kg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 62kg입니다. 약간 과체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구성 자전거입니다.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영양학회에서 만든 자전거입니다. 이 식품 구성 자전거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곡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섭취를 해야 되는 식품들이고요. 그다음에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단백질 꼭 몇 끼마다 적당량 드셔야 되는 식품들입니다. 그다음에 채소는 김치 빼고 2가지 이상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일 하루에 1개나 2개 정도. 그다음에 우유나 유제품 한 번이라든지 2잔 정도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류군입니다. 곡류군은 대표적으로 밥입니다. 흰밥, 잡곡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곡류군하고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끝까지 드셔야 되는 식품들입니다. 근데 밥 외에 지금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나 밥 대신에 감자나 고구마로 먹을래요. 그러면 골고루 식사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감자나 고구마를 드시게 되면 간식으로 드시는데요. 이 정도 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 70g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옥수수는 이 정도 이렇게 1개 정도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지방 어육류근입니다. 이 저지방 어육류근은 지방 함량이 적은 단백질은 풍부한데 지방 함량이 적은 어육류인데 대표적으로 쇠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생선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양은 고기의 양은 이 정도, 생선, 흰살 생선 토막이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정도씩을 몇 끼마다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편식하지 않고 꼭 드시도록 섭취하고요. 다음은 중지방 어육류입니다. 여기는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이면 20일 21끼입니다. 그 중에서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그 정도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적으로 검정콩입니다.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밥에 넣어서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부 같은 경우는 손바닥 크기의 반절 정도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지방 어육류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삼겹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겹살보다도 섭취하는데 저희가 수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육을 드실 때는 마찬가지로 지방을 제거하고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드시는 식품이 치즈입니다. 치즈는 고지방 식품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지방 치즈가 나와 있어요. 만일에 치즈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지방 함량이 적은 치즈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군입니다. 채소를 우리 암 생존자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드세요? 여쭤보면은 배추김치, 양파김치, 깻잎김치 그렇게 드시는데요. 그렇게 김치로 해서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소금 함량을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김치는 한 종류만 드시고 이렇게 야채를 접시가 이 정도 크기만 하게 2접시 정도 드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고 무기질, 비타민이 많은 채소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참기름, 들기름, 야채에 나물 무칠 때 같은데 듬뿍 넣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과류에 땅콩 같은 거 드실 경우에는 10알 정도, 아몬드는 7에서 8알 정도 권장합니다. 요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하루 견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팩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견과류에는 그 안에
건 과일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드실 때는 건 과일은 빼고 견과류만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저지방 우유를 권장하는데요. 영양사님, 우유보다는 제가 우유를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두유는 어때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 두유를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권장하는데요. 요즘 두유는 식품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꼭 영양 성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당분량이 너무 높지 않는 두유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일입니다. 우리 암 생존자분들이 밥 대신에 식이섬유가 많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많은 과일로 밥 대신에 식사를 대체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쉽게 접하는 바나나를 드시는데요. 바나나를 대체적으로 이보다 큰 1개 정도나 2개 정도 드시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과일을 드실 때는 바나나 양은 이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밥 대신에 과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내 몸에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간식으로 섭취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과 1년 365일 변하지 않는 사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시라고 권하는데요. 사과는 한 개보다도 한 번 드실 때 양이 이 정도 크기, 3분의 1 정도. 적은 사과는 반절 정도. 그리고 요즘에 귤은 120g이면은 적은 거 2개 정도, 큰 거는 1개 정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외식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은 외식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을 할 때는 곡육은, 어육육은, 채소, 지방이 골고루 갖춰진 메뉴를 선택하고요. 당분이 적은 거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그 다음에 기름기가 적은 메뉴로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샤브샤브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기가 있고 야채류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단 주의해야 될 게 많은 양의 소스는 첨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채, 고기류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염분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섭취해도 되고요. 그 다음 메뉴로는 비빔밥을 권장합니다. 비빔밥은 모든 야채와 고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고추장 함량이 너무 많으면 염분량을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고추장은 덜어내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탕을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국물은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은 일명 저희가 균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물을 섭취를 하고요.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골고루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피하고, 간편하게 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제철 식품으로 조리하셨으면 좋겠고, 식사는 거르지 말고 제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때 드시라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드시라는 말씀이고,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자극적인 음식을 제한한다고 자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짜지 않게 먹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물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국물을 드시게 되면 염분 섭취량이 훨씬 많아집니다. 다음, 탄 음식은 먹지 않고 하루 한두 잔의 소량의 음주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장암 수술 후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직장암 수술 후 잔변감이 있고 변이 묻고 잦은 배변을 한다. 그러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배가 자주 꼬르륵거리고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를 자주 뀌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섭취한 음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편안한 음식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다음, 위암 수술 후 소화 기능에 변화가 있습니다. 잘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절제 후를 수술을 받은 대부분의 환자는 식사량의 감소로 체중이 빠지는데요.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원래의 체중의 약 10%까지 감소한다고 봅니다. 이후 서서히 회복되지만 2, 3년 내에 수술 전 몸무게로 돌아가는 일은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 3년 또는 5년이 경과되면 체중이 증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의 체중을 수술 전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내 상태에 맞는 체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위암 수술 후에 소화 기능의 변화가 설사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수술 후 약 10에서 20% 정도 환자가 설사를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평소보다 과식을 한다든지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먹지 않던 음식을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더욱 번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에 밥을 말아 먹는다든지 외식을 해서 과식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시간이 경과하면 점차 해소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약물 처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궁금해요. 우리 암 생존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님,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대표적으로 면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밥을 권장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오늘은 정말 밥을 먹기가 힘들어. 그래서 면을 먹고 싶을 때는 가급적이면 단백질이나 야채가 들어가 있는 바지락 칼국수라든지 우동 같은 걸 권장하는데요. 국물보다도 건더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밀가루 음식 먹어도 된대. 그래서 매일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가급적이면 정말 입맛 없을 때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를 먹어도 되나요? 예, 드셔도 됩니다. 어느 분은 내가 예전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질병이 왔었나? 그런 분들이 암 생존자 후에도 고기를 전혀 안 드세요. 그러면 면역력을 담당하고 있는 단백질 식품이 전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몇 끼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드시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드시더라도 껍질이라든지 지방은 제거하고 꼭 드셔주세요. 그 다음, 건강보조식품을 먹어야 하나요? 예, 이 질문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크고요. 아직은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차가 크므로 정말 드시고 싶으면 전문의와 상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신탕 먹어도 되나요? 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신탕을 굉장히 많이 선호들 하는데요. 보신탕보다도 수육을 권장합니다. 수육은 살코기로 해서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수육을 먹어도 된대. 그래서 많이 드시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내가 드셔야 할 양을 드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즙이나 액기스를 먹어도 되나요? 농축된 즙, 농축된 액기스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환자분들에게 이 또한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입증이 된 게 없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면 전문의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농 채소만 먹어야 하나요? 우리 암 생존자분들은 다음을 위해서 정말 유기농 채소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굳이 유기농 채소보다는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야채를 하루 몇 끼에 꼭 정확하게 풍부하게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기농 채소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잡곡밥을 꼭 먹어야 하나요? 예, 잡곡밥을 권장하지만 잡곡밥을 드시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흰밥을 드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술, 커피는 어떻게 마시면 좋은가요? 술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면 좋겠고요. 커피는 설탕이나 프림이 들어가 있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카페인 음료이기 때문에 또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지만 정말 나는 커피를 먹고 싶어. 그러면 커피만 연하게 해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건강한 식사 원칙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제때 아침, 점심, 저녁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아침하고 점심 대신에 아점으로 먹고 또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일찍 먹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야식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제때 드시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다음에는 골고루 드세요. 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알맞게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양을 정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꾸준하게 지속적인 실천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암 생존자분들은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게 살고 있습니다. 부디 그때까지 건강하고 더 이상은 다른 질병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껏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